안녕하세요. 남원의 집주인 손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 쪽에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그쪽에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한옥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게 돼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야, 내 집이 이렇게 예쁘게 바뀌어? 이런 생각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또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을 꾸며보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 공간을 그렇게 멋지게 또 운영해주기도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막상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불면증이 왔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공사에 공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덤비면서 잠 한숨도 못 자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으로 직접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 수급하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주는 집이 아니고 제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재 하나하나를 비싼 거 이런 걸로 고르게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한데 다른 집보다 아마 돈이 배로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 설계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제 머리에서 나온 거라 공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도면 없이 했습니다. 도면 없이 문은 여기에다 달아달라, 창은 여기에다 달아달라. 제가 여기는 통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오늘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다시 바꾸고 업자들하고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걸로 합니다. 이제 그 유리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이게 통창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는 모르잖아요. 공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조언하에 제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공사를 해보니까 저는 여기에다 통창을 다 달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집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또 포기하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5월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집을 와서 제만 본 게 아니고 다른 지인들이랑 같이 와서 집을 볼 때 그 친구들이 이 집을 왜 사?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마당이 거즘 없다시피 했고요. 집이 뒤에 담도 비안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뒤에 벽까지 그야말로 까대기라고 하죠. 까대기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집에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곰팡이도 쓸고 집 안에도 눅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집이 고쳐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불법 건축물 다 제거하고 석가래 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전기 작업부터 해서 하면 이 집이 되게 멋지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는데 그 다음날 샀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여보 이 집 사세 해가지고 이 집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쪽에 한옥이 나오면 한 채를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 아시는 지인분이 여기 한옥이 나왔는데 한번 볼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위치도 그랬고요. 지붕에 기와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집이 들어왔을 때 기와도 마음에 들고 아시는 분이 소개할 때 되게 부잣집 석가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천정 고를 트면 너무 예쁜 석가래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위에 천정을 터서 보니까 이 석가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집 샀을 때 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지인들이. 그래놓고 지금 집 다 고쳐놓고 하시는 말씀이 언니 이런 집이었으면 자기들도 샀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치기까지는 사실은 고민도 많았고 한 8개월 정도 제가 이거 리모델링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도 안 하고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마당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마당이 없고 콘크리트로 해서 전부 없는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바깥에 보시면 나무 3그루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한 그루는 비파나무가 썩어서 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파나무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갈하고 디딤석을 해가지고 마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집은 원래 기역자 형태가 맞고요. 그 전에는 이제 꽈대기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방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죠. 방이 4칸 정도가 방이 있었고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는 거. 안쪽에 욕실 공간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 옛날 구조다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욕실을 안쪽에다 다 앉히고 거실을 옛날에는 방이 많았지만 지금 방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 공간을 좀 넓게 하려고 지금 방을 오픈해서 천정도 지금 볼을 다 위에 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확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들어왔을 때 집에 공간이 작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좀 넓기도 하고 또 포근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 마루를 놓은 이유가 있어요. 텐마루 같기도 하지만 여름에는 여기 위에서 시원하게 누울 수도 있고 앉아서 소파 같은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실이지만 마루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는 다 그 목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전부 간접 조명 넣어달라 하고 이제 이런 나무도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 공간인데요. 여기가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저쪽이 이제 동쪽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동쪽에서 해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창문에서 저희가 스테인글라스를 해놨거든요. 사실은 메인 방은 이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무신 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스테인글라스가 해가 뜨면서부터 빛이 틀리게 들어온대요. 빛 들어오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작은 방 공간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욕실 공간이 주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방은 작은 방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방으로 쓰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왜 저기에다가 저기 부엌을 뒀냐면 부엌에서 싱크대에서 이제 음식은 뒤돌아서 하지만 식탁 공간에서 앉으면 창을 열면 저쪽 하늘이 보여요. 서쪽으로 지는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아침을 먹거나 저녁을 먹어도 그 공간이 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쪽에다 부엌을 저희가 뒀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는 메인 안방인데요. 그 공간이 원래 안방으로 쓰고 계셨더라고요. 이 안방에는 사실 저희가 침대가 다른 데보다 아마 더 클 겁니다. 킹이 아니고 퀸으로 제일 큰 사이즈로 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아이하고 같이 잘 수 있게끔 하고 층고도 높고 원형 거울을 뒀어요. 사실은 다른 분들이 원형 거울을 많이 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안쪽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원형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한옥하고 어울리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숙박 인원이 최대 6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영장은 아주 조금 작은데 자꾸지를 크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통 4인에서 6인이 안에 들어가서 족욕도 할 수 있고 반신욕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을 거기를 좀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족들이기도 하지만 친구들끼리, 여자친구들끼리, 남자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크게 잡았습니다. 다른 집보다. 미장하시는 분, 벽돌을 쌓아야 되면 조적하시는 분들, 또 유리는 유리하시는 분들, 페인트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전부 각자 섭외를 했죠. 이제 지인들한테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불러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이제 위에 천정고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천정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리 부잣집이었다고 하지만 이 천정고가 열어보면 그 석가래가 썩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고치신 분들이. 그래서 사놓고도 그때는 가슴이 덜컥 하더라고요. 천정을 열었을 때 저 석가래가 많이 썩어가지고 있으면 저 공사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막상 털어놓고 보니까 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고 내가 집을 잘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천정 작업하고요. 여기 바닥이 그 전에 살던 분이 여기가 이제 가스가 들어오는데 가스 보일러를 안 쓰시고 전기하고 기름 보일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들 있죠. 저희는 구들이 필요 없어서 바닥에 있는 구들까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밑에 바닥 작업을 전부 다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도 방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시멘트 벽돌은 버스럭버스럭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포트를 위에다 지지대를 해놓고 벽을 다 무너서 벽을 새로 진짜 기둥만 놔두고 벽을 100% 다 새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현관문을 저희가 지금 나무문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은 맞지 않다고 하셔요. 왜 그러냐면 비가 들치면 나무는 썩게 돼 있고 장기간으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 하나에 하나하나부터 선택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게 한 2주, 3주 문 하나로 해서 고민을, 저거를 어떤 알루미늄으로 해야 할지, 나무로 해야 할지, 스텐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유리문으로 해야 할지, 그걸 고민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어떤 자재를 선택해야 하는지, 자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선택을 하긴 했는데, 오신 분들이 이러세요. 이 나무문 안 돼. 조만간에 다시 갈아야 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가슴이 철렁철렁 합니다. 돈은 많이 들여서 이제 컨셉을 잡아서 다 해놨긴 했는데, 그분들은 말 한마디가 철렁철렁한데, 이제 또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되면 또 다른 걸로, 좋은 걸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해이 됩니다, 또. 저희가 기초공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 배관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관을 2번을 뜯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나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그 기초 작업, 배관하고 전기, 이 작업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업자들을 여러 분 상담도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좋은지 지식들을 많이 얻은 다음에 무슨 일을 진행하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희 집 상가만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이게 한 1억 9천 정도에 구매했거든요. 제가 한 1억 7천 정도 들었어요. 비품 하나하나부터 저희가 신경 쓴 것들이 저렴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제 집이다 보니까 물건 하나하나를 서툴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좋은 물건 하려고 서울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물건 사서 저희 집에 최대한 잘 어울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 전에 사신 분들이 집을 증축을 해서 이제 해놓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아마 2천만 원이 넘게 나간 걸로 알아요. 폐기물뿐만 아니라 이 증축하시면서 안쪽에 이제 시멘트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했고, 이 집이 뒤쪽은 슬래트였거든요. 근데 슬래트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아마 철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제가 직접 직영공사를 해야 돈을 아낀다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직영공사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직영공사가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업자 선정을 잘해서 업자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비용을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초보자들은 업체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개인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정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공정들이 사실 많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내가 모르니까 저희도 처음에 설비공사하고 전기공사가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설비기사님이 전기공사하고 같은 날 자기를 넣었다고, 그날 공사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 젊은 친구가 자기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사장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원래 설비공사를 하고 나중에 전기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붙여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공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설비는 설비, 전기는 전기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사부터 이런 것들을 조율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적 공사도 하루에 다 돼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와야 되고, 그다음에 조적을 하게 되면 미장이 바로 또 따라서 오게 되는데, 그런 공장은 하나하나를 모르니까 조적을 다 해놓고 미장을 부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공정들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모르고 지나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업자를 선정하고 업자하고 같이 최대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업자하고 선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한 번, 2번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직영으로 불러서 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초보자라면 업자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토탈로 하시는 게 제일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가 주는 안전함 있잖아요. 주택하고는 틀리게 문 닫으면 도둑놈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비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 한옥이 주는 거는 이제 약간 제가 젊어서 그러는지 약간 무서움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나이에 한옥 오기가 뽀시락 소리만 나도 누가 들어왔나? 뭐 이런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한옥을 리모델링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내 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옥 살만하다. 손 조금 더 가더라도 이렇게 멋스러운 한옥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 한 90% 정도 만족합니다. 한옥은 춥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난방도 다른 데보다 선을 좀 더 많이 깔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춥다고 하니까 우풍은 어떻게 할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 에어컨으로 전부 방 3개를 다 냉난방 에어컨으로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도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창이 많으면 춥다라고 하셔가지고 유리도 좀 두꺼운 유리로 선택하고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덜 춥게 하려고 많이 신경 썼습니다. 한옥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오시면서 이제 나가시면서 인사하시는 말씀들도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이 여기는 고급 호텔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신경 쓴 거에 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공간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리모델링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멋진 공간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저를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뿌듯하고 하여튼 감동입니다.